손흥민이 좌측에서 불을 뿜으며 존슨에게 무료 득점을 선사했습니다. 무승부의 향기가 짙던 경기 막판에 터진 엄청난 어시스트는 북런던 팬들을 광란의 독간이로 안내했고, 토트넘은 시즌 초반의 영광이 떠오르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 빌라가 맨유에 패배한다면 이제는 3위 싸움으로 포커스를 옮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의 승점 3점입니다. 체력 안배를 위해 벤치에서 대기하던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되며 시즌 중 가장 강한 액션을 동반하며 출격을 알렸습니다. 마치 분풀이 경기에 나선 듯했던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더욱 드라마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휘슬과 동시에 브라이턴의 공세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1차 빌드업을 봉쇄하려 노력했고, 자신들의 템포로 토트넘을 인도하며 경기 흐름 또한 가져갔습니다. 양팀 모두 롱볼의 비율이 낮은 빌드업 축구를 펼치지만 브라이턴은 분명 토트넘보다 느린 템포로 볼을 운반하고 측면의 미토마를 통한 순간적인 속도 조절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팀입니다. 보통 브라이턴 같은 유형을 파괴하는 팀들의 특징은 역동적인 축구와 스피드입니다. 아쉽게도 전반전 토트넘은 오래도록 자랑이었던 역동성 측면에서 상대에게 큰 위기를 안기지 못했고, 어렵게 박스에 진입하면 다소 밋밋한 마무리로 공격이 끝나길 반복했습니다. 토트넘 팬 누구라도 7번을 거머쥔 남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중계 카메라는 수시로 손흥민을 비춰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개개인의 활약이 부족했다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전술이 큰 틀에서 토트넘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주도권 또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토트넘이 상당히 점유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 순간 브라이턴은 압박을 중단하고 라인을 통해 공간을 방어하며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창창창으로 공격했다면 로베르토 감독은 시간과 템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링크 이후 리버풀의 클럽 다음 감독 후보군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젊은 감독의 선두주자 중 한 명입니다. 나겔스만과 비교해도 데제르비 전술의 유연함은 인상적이고, 10년 안에 그가 세계 최고 감독이 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브라이턴 이후 그가 맡게 될 팀의 향방이 궁금한 시점이고, 더욱 강력한 스쿼드로 펼칠 공격력은 특히 기대됩니다. 결국 득점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토트넘은 실점 이후 순간적인 살해에 판단력으로 동점에 성공했고, 고지어 관중석엔 환호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전광판에 보이자 북런던 팬들은 주장의 귀환을 환영했고,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강한 제스처를 보이며 선수단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사실 몸을 풀던 중간중간에 손흥민은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열렸던 아시안컵 결승에 엄청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손흥민이 탈락의 아픔을 잊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고, 오늘 경기는 시즌 중 평범한 한 경기와는 의미가 다소 달랐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축구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기도 했던 손흥민은 이번에도 역시 축구로 모든 감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교체와 동시에 광속으로 질주하며 포지션을 찾아가던 손흥민의 뒷모습엔 오늘은 지지 않는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무거운 표정은 어느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너무도 인상적인 실점을 허용한 브라이턴의 선택은 우측 수비 강화였습니다. 토트넘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가 등장하자 로베르토 감독은 맞춤 전략으로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그저 장군 멍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같은 슈팅각이 손흥민에게 열리지 않았고, 경기는 득점만 빠진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승부로 끝나겠구나 포기하기 직전 히샬리송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었고, 토트넘이 자랑하는 최고의 날개가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후반 90분이 넘은 상황에서 브라이턴의 수비진이 교체되어 들어온 생생한 손흥민의 역습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속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존슨은 함께 질주했고, 결국 손흥민은 동료가 발만 대면 넣을 수 있는 득점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득점의 형태는 가장 좋은 토트넘이 무수하게 올려온 득점 그대로입니다. 데스크 시절에도, 챔스 준우승 시절에도, 올 시즌 초반 1위 시절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다이나믹과 스피드입니다. 그런 득점의 중심에는 슛이건 어시스트건 빠짐없이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공에 발도 못 댄 상황에도 수비수를 끌고 가며 자신의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손흥민의 차출 기간 동안 토트넘스럽지 않은 장면들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의 머리는 손흥민이 포함된 토트넘 축구에 너무도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 축구가 그냥 토트넘 축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삼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이 정말 오래 지났구나 느껴졌고, 오늘 득점을 통해 과거 멤버들이 대부분 빠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토트넘, 색깔은 손흥민 없이는 어렵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존슨은 투입 이후 볼 터치에서 많은 미스를 기록하며 평소보다 좋지 않은 흐름에 있었지만 비타민 같은 득점을 통해 결국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가장 재현하기 유리한 토트넘 선수는 신체적으로 단연 존슨입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볼터치 미스로 역습에 신호탄이 되지 못했던 후반 중반의 모습은 분명 아쉬웠습니다. 가끔 득점과 실패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질 때가 있고, 존슨은 손흥민의 어시스트 상황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역습 찬스는 경기 내내 제공되는 당연함이 아니고 오늘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진중함으로 임해야 하고, 존슨의 스피드는 분명 지금보다 한 단계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기입니다. 오늘 특히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의 결과를 응원했던 이유는 패배감을 잇는 가장 좋은 보약은 승리감이기 때문입니다. 4강 탈락 직후 손흥민이 느낀 모든 감정은 결국 남은 시즌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사라지길 응원했고, 평소 같은 표정의 손흥민을 바로 다음 경기에 보기 위해선 오늘은 꼭 결과를 남기길 바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터지지 않던 대표팀 필드골의 분풀이 의미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오늘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의 손흥민은 다시 한번 팀의 득점과 승리를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대표팀을 연장으로 끌고 가던 8강전 그날과 같았습니다. 한 달간 엄청난 시간의 경기를 치른 손흥민의 투입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버저비터였고, 토트넘은 비로소 베스트 멤버를 갖췄으며 그들의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품은 무거운 경기, 그리고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보였던 즐기는 경기입니다. 놀랍도록 손흥민의 축구는 표정과 그날 축구의 결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환하게 웃는 날의 특징은 드리블의 빈도가 높고 실패에도 웃으면서 따봉을 하고 일어나곤 합니다. 반면 무거운 표정을 보인 날에는 전방 압박에 평소보다 더욱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스로잉 되는 공을 주우러 가는데 굉장한 열의를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즐기는 축구의 특징과 비장한 축구의 특징이 표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축구는 그가 가장 즐기고 있는 순간입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수없이 목격했던 웃으면서 드리블하고 슈팅을 날려대던 가장 순수한 축구 소년의 모드입니다. 아시안컵 손흥민의 축구는 아름다웠지만 가슴 아픈 축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종목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축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승리와 어시스트가 꼭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축구를 돌려놓길 기원합니다. 웃으면서 박스로 걸어가는 손흥민은 언제나 PL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고, 움직임엔 확신이 가득했으며 결과는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에너지는 보는 사람에게 생생히 전달되었고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제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 분야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한 경기 한 경기가 그를 그의 꿈으로 안내하길 응원합니다.